안녕하십니까 컴멜레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브랜더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아직도 기초 과정이죠. 아직 기초 과정이 많이 남았어요. 오늘은 3D 커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좀 이동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변화를 주어 보면 또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오브젝트 내에서 객체를 확대하거나 했을 때 그 차이하고, 에디트 모드에서 확대했을 때하고 그 차이,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물체를 확대했을 때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또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조금 지루하시겠지만은 기초 과정이 어느 정도는 좀 할애를 해야 나중에 헤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차피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이제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외국인들의 그 강의를 보면서 막 중간중간 막 순서 없이 막 기초 없이 배웠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이제 뭐 하나하나 연결은 되더라고요. 연결은 되는데 기초가 깊지 못하니까 그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주 기초적인 건 알지만 조금만 단계를 넘어서 또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좀 기초를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기초를 좀 충분히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강좌를 시청하신 분들은 제 스타일을 따라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 브랜드를 실행을 했고요.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그러니까 뭐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하고 트윈모션에서 이제 렌더링을 하고, 또는 뭐 루미온에서도 렌더링을 하고 했던 그 모델링을 제가 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조금씩 반복해서 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현재는 여기에 쉐이딩 모드가 렌더링 모드예요. 렌더 모드예요. 여기 머터리얼 부르고 가면은 이제 재질만, 지금 현재 이거는 기와가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평평하게 맵핑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솔리드 모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모델링 할 때 항상 사용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여기는 재질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오로지 형태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메쉬로 보이고 있죠.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재질을 한번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자, 이제 조명까지 합쳐서 전체적인 느낌을 볼 때는 확실하게 여기서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마음에 든다 그럼 최종 렌더링은 여기 이쪽에 와서 렌더에서 이미지 렌더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타임라인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하면은 여기서 렌더 애니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전에 이제 물론 이쪽에서 여기도 따로 또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 사이클스로 할 건지 EV 엔진으로 할 건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보낼 해상도,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더의 강의 순서를 이러한 순으로 쭉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썸네일을 보시다시피 이런 방식으로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브랜더 첫 화면이죠. 여기 조명, 카메라, 자동으로 생성된 큐브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여기 점점점점 빨갛게 돼 있고 십자 있는 거 뭐라고 그랬죠? 3D 커서입니다. 이 3D 커서는 왼쪽 툴박스에 요게 3D 커서예요. 요걸 선택하고 내가 아무데나 클릭하면 3D 커서가 그곳에 생성이 됩니다. 자, 얘를 3D 커서를 원래 있던 자리 월드 오리진으로 보내는 방법은 단축키 Shift S를 누르면 이런 파일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커서 to 월드 오리진, 이 커서를 월드 오리진으로 보낸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딱 클릭하면 원래 있던 자리, 이 X축과 Y축의 한 중앙, 좌표가 000이에요. 여기에 이제 3D 커서가 돼 있는데 기본으로 돼 있고요. 그 3D 커서가 있는 곳에 오브젝트가 생성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얘를 G키를 누르고 Y키를 눌러서 Y축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Shift A,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할게요. Shift A, 그러면 이런 메뉴가 뜨죠. 여기서 맨 상단에 Mesh,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UV 스피어를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오브젝트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서 얘를 마우스 중간 힐 버튼을 쭉 굴리거나 위로 굴리거나 앞으로 당기거나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중간 힐 버튼을 그냥 굴리는 게 아니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은 확대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축소되고. 자, 이렇게 쓰셔도 편한 대로 쓰세요.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끔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카메라에 갇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하면 좀 되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 3D 커서의 그 위치하고 그 여기 오브젝트의 중심점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달아볼 겁니다. 자, 3D 커서는 뭐 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그냥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뷰를 갖다 1번 키, 숫자 키보드의 1번 키예요. 1번 키를 누르면은 정면 모드라고 합니다. 이게 프론트 모드. 여기에 3D 커서 여기 위치되어 있어요. 만약에 3D 커서를 요 중간에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딱 클릭하면 얘가 여기에 생기게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눌러보면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여기 중앙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3D 커서를 진짜 중앙으로 보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Shift S를 눌러서 여기 커서 투 월드 오리진으로 보내면 이렇게 정확하게 월드 오리진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3D 커서는 됐고, 이제 3D 커서와 객체의 중심점을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객체의 중심점 3D 컷을 옆으로 잠깐 옮겨놓고 여기 지금 노란 점이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모든 객체에는 이 오리진이 있어요. 중심점이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얘는 여기 있죠. 객체의 전체의 그 형태 중에 가장 가운데, 예, 거기 점에 여기 있어요. 이 카메라에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조명에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회전하고 뭐 이동을 하고 그 뭐 크기 조절을 한다면은 다 여기를 중심으로 오리진을 중심으로 되게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노란 점을 중심으로 확대할 때 축소 확대할 때 단축키가 S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좌표 생각 안 하고 그냥 키울게요. 자, 이렇게 거기를 중심으로 커져요. 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S 이렇게, 그죠? S 드래그예요. 만약에 얘를 갖다 X축으로만은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S,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X, 그러면은 얘가 내가 마우스를 어디로 움직이던 X축으로만 커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자, 회전 단축키 R,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Z축을 기준으로니까 Z, 그러면 얘를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오리진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돼요. 확대, 축소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뭐 이동이야, 이동은 뭐 그냥 오리진 같이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Y축으로 이동, Y 이렇게. 오리진이 여기 딱 걸려 있죠, 축에. 얘도 마찬가지. G, X 이렇게 딱 걸려 있죠. 이게 이제 객체의 중심점인 오리진이에요. 근데 이 오리진을 때에 따라서는 옮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얘를 좀 옮겨야 돼. 근데 얘를 옮기는 방법은 여기서 이걸 마우스를 이렇게 끈다고 해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얘는 특정한 장소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잠시 비켜놨던
3D 커서예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월드 오리진 이놈 얘를 갖다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set origin이라는 게 있어요. 오리진을 설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geometry to origin인데 이거는 이제 이 geometry 얘네들을 이제 geometry라고 그래요. 오브젝트라고도 하고 mesh라고도 하고 이 오브젝트를 오리진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라. 그런데 이런 건 나중에 해보고 우선은 이 오리진을 3D 커서 있는 곳으로 먼저 보내볼게요. 자, 제가 여기로 보낸다고 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쭉 내려와서 Set Origin 여기서 Origin to 3D 커서 3D 커서로 오리진을 옮겨라 이거죠. 자, 여기서 다 클릭하면 지금 저기 보시면 노란 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여기로 갔어요. 자,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아까 이 오리진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회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전해 볼게요. 회전 단축키 R. 그 다음에 회전은 Z축으로 할게요. 자, Z. 그러면 축이 Z축에 생겼죠? 자, 그럼 회전을 해볼게요. 회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리진을 기준으로 그 오리진이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 단축키 S, 확대 축소 단축키 S 누르고 이번에는 그냥 축 설정 안 하고 확대해 볼게요. 자, 어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컨트롤 Z, 회전, 크기 다 했죠? 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는 오리진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이 부분도 나중에 다 해볼 텐데 이걸 글로벌로 두냐 뭐 로컬로 두냐 노멀로 두냐 이런 차이도 있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스냅 기능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진을 한번 옮겨 봤어요. 커서 투 월드 오리진. 자, 여기로 왔어요. 뭐 꼭 여기다 생성하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다 생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 상단에다가 뭐 객체를 올려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3D 컷을 거기다 놓고 오브젝트 생성하시면 돼요. 자, Shift A 역시 마찬가지 그냥 큐브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큐브로 생성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그 오리진을 옮기는 게 아니라 에디트 모드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디트 모드는 단축키가 탭이에요. 탭은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를 왔다 갔다 셔틀을 하는 거예요. 자, 탭 키를 누르면 여러분들 아직 본 적이 없는 이런 많은 메뉴가 있어요. 도구의 도구. 그 도구들은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글씨로 볼 수가 있고 두 개의 줄로 볼 수가 있고 여기 삼각형이 있는 것들은 길게 누르면은 다른 추가적인 또 도구들이 보인다. 이런 것도 다 하시면 되면 요거 하나하나 처음에는 이게 너무 많다. 이걸 언제 다 외우냐 하는데 한번 하시다 보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월드 오리진은 어떻게 옮겨지냐면 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들어온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왔기 때문에 전체가 선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A 키를 누르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다 선택이 되죠. 자, 점선, 면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리진, 오브젝트 오리진을 무게중심점을 한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간단해요. 그냥 G키, 이동키 똑같아요. 오브젝트 모드에서나 에디트 모드에서나 G키는 무조건 브랜더에서 이동이에요. G키를 누르고 X축으로 X를 눌러서 이렇게 끌어가 볼게요. 자, 근데 자, 여기 3D 커서 방해되니까 3D 커서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여기에 오리진 없어요. 오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진은 제가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 볼게요.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하나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끌고 가볼게요. 그냥 지금은 G키 이동키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요거 트윅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냥 선택과 동시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객체를 선택해서 이동해도 되고 오리진을 잡고 이동해도 돼요. 이렇게 에디트 모드에서는 필요에 따라 이 오리진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 이 3D 커서는 항상 얘하고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얘만 별도로 또 쓸 수도 있죠. 자, 여기 회전을 이제 지금 할 건 아니지만 한번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3D 커서를 자, 여기 이 오리진도 여기 정확하게 이 오브젝트 모드의 중심으로 가고, 얘도 여기로 가게 한번 해볼게요. 자, Shift S. 자, 커서 투 월드 오리진에서 커서를 먼저 보낼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오리진 투 3D 커서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중심으로 왔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아까 했던 거. 자, 여기 오브젝트를 여기 오리진으로 보낼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용해서 여기서 Geometry to Origin. 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리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원래 오리진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G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 봐도 오리진이 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습득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확대했을 때하고 에디트 모드에서 확대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짧게 또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또 많이 길어지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오른쪽에 이게 패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요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을 이렇게 꺼내도 보이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N키, N, LMN 할 때 N키를 딱 누르면 얘가 딱 나와요. 자, 여기에 지금 아이템이 선택되어 있는데 요렇게 선택하면 자, 요런 것들은 제가 추가로 애드온을 설치해서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뷰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일 거예요. 자, 아이템에 보면 아이템이 뭐냐면 얘의 크기나 위치, 실제 길이 뭐 요런 거 여기 다 있어요. 위치, 이 위치를 000으로 해놓으면 얘가 일로 가요. 마우스로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0 엔터. 자, 그럼 얘를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확대를 해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는데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S 단축키 S 확대니까 그 다음에 저는 Y축으로 한번 해볼게요. Y축으로 이렇게 확대했어요. 자, 그러면은 위치는 변함이 없는데 여기 스케일이 이렇게 X축은 1이고 안 변했으니까 Y축으로만 5.82배가 확대된 거죠. 그리고 여기 길이가 나오죠. X축으로 2m, 원래 다 2m였는데 Y축으로만 11.7m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그 블렌더는 이제 미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알아보겠지만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꾼 애를 에디트 모드 가가지고 에디트 모드 가서 탭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점 편집을 할 거냐, 선 편집을 할 거냐, 면 편집을 할 거냐,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거 키보드 상단 쪽에 1, 2, 3이에요. 단축키 제가 그 표를 걸어 놓으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 자, 면을 선택하면 이렇게 면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요쪽은 늘어난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쪽이 문제예요. 자, 여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셋 키라는 게 있는데 자, 인세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I 눌러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똑같이 비율이 똑같아요. 그죠? 안으로 들어간 게. 근데 이쪽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I 얘를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여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왔는데 여기하고는 이쪽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똑같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정상적인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Y축으로 확대를 해갖고 와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물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경우에는 항상 그 상태가 1이라는 걸로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어플라이라는 건데 자, 일단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갈게요. 얘 취소하고 탭해서 들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스케일을 갖다 초기화 시켜 줄 거예요. 1로. 얘가 확대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크기가 이 정도였다. 원래 크기가 요거였다라고
여기에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 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얘를 갖다 어플라이 메뉴를 이쪽으로 여기 메뉴를 설정해서 얘를 다 1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에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A 누르면 어플라이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위치를 변경했다면 로케이션, 회전했다면 뭐 로테이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한다면은 현재 수정된 애가 바로 원래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컨트롤 A. 이런 거 이제 천천히 하면서 이해를 하세요. 자, 우리는 스케일만 변경이기 때문에 자, 스케일을 해 줄게요. 여기 잘 보세요. 요거 바뀔 거예요. 컨트롤 A. 여기에 스케일. 이렇게 좀 보세요. 111이 됐죠. 얘는 원래 큐브 정육면체가 아니라 원래 요렇게 생겨 먹었다. 요렇게 해서 얘가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얘를 갖다 이제 탭키를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었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안 할게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면 선택을 하고 I 키를 눌러서 한번 이번에 해볼게요. 자, 어때요? 아까하고 다르죠? 똑같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화면 뷰가 이래서 그렇지. 여기가 일정하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엣지가 생성되면서 면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E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한다거나 뭐 이렇게 다시 여기서 I 키를 눌러서 또 쭉 줄인 다음에 E 키를 눌러서 X축으로 쭉 들어가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모델링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내가 잘 다루지 못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막 해보면서 도구를 익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크기를 변경하거나 했을 때 에디트 모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플라이 모드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게 뭐 회전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R 회전 단축키 R 누르고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회전이 바뀌었죠?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A 해가지고 여기서 로테이션을 딱 누르면 얘들이 다 0이 돼요. 원래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에서 처음 생성할 때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다 00001111이죠? 큐브를 하나 만들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에디트 모드에 가서 자, 여기 0000이죠? 에디트 모드에 가갖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를 확대를 하건 S 키를 눌러서 전체가 선택됐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하고 예를 들어 이쪽 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E 키에서 X축으로 쭉 가고 해도 얘를 갖다 탭 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 보면은 이거 보세요. 111이죠. 111 그냥 변화가 없어요. 에디트 모드에서 한 거는. 자, 요런 점 감안하시고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점선면을 사용해서 아주 초간단 모델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약간 변화가 있으니까 재미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